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위너스 가족 여러분. 오늘 시스템 강의 수입의 확장과 비전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김경덕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착각하진 마세요. 제가 저 사람 맨날 사회만 보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아메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저는 다이아몬드, 피를 성취한 다이아몬드 리더고요. 전문 사회가 아니고, 오늘은 시스템 강의를 하러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앞에서 정은희 리더님께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의 주제가 뭐냐면, 제 제목이 나의 사업, 나의 아메이예요.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벌고 어떻게 벌고 싶은지, 그리고 다른 소득과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첫 번째, 근로소득. 두 번째, 연금소득. 아니면 불로소득. 어떤 소득이 주로 소득원이 되고 계세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근로소득이 우리 가정의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끝나신 분들이 연금소득을 받으시거나, 불로소득은 어떤 게 불로소득이에요? 정말 내가 일하지 않아도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은 거. 어떤 게 불로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자야, 나는 일 안 해도 돼, 이런 분들이 불로소득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제가 아메이 여행을 이제 두바이를 2번을 다녀왔는데, 두바이의 현지 국민들은요 불로소득을 받고 있어요. 국왕이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연금소득에 의해서,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게 근로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오늘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로소득 정의 뭘까요?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면 다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 대한민국 연령별 평균 연봉,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제가 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평균 연봉이 근로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평균이 4,328만 원이라고 합니다. 4,328만 원. 많은 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그리고 하위 25%는 2,418만 원. 중위권은 3,398만 원, 상위 75%는 5,262만 원이래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 벌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 야, 저 집은 돈 잘 번다고 하더라. 근데 평균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연령별 평균 연봉을 보면요, 중위값이 전체 평균 3,398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표를 보시면 40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에서 44세 때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럼 상위 75%는 어떨까요? 상위 75%도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5년에서 10년 정도 늦어질 뿐이지 어차피 감소는 똑같이 됩니다. 그럼 하위도 마찬가지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연령대가, 나의 나이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수입의 주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직 20대니까 괜찮아. 근데 그 괜찮은 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이를 먹는 순간 지속적으로 40대를 정점으로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와이프가 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의 나이가 50대이고 60대가 다 돼간다. 그러면 걱정해 보셔야 돼요. 생애 주기 적자 표를 보면요. 41세 때 가장 많이 벌고 59세부터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25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5세 전까지는 빨간색 부분이에요. 적자. 그리고 27세에서 59세까지 이렇게 보시면 흑자 부분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적자예요. 인생을 이렇게 다 보면요. 흑자의 넓이하고 적자의 넓이하고 어느 쪽이 더 넓죠? 적자의 부분이 훨씬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2010년 6월 달에 사인을 하고 2010년 6월 달에 처음 미팅을 갔을 때 이 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부터 60대 이후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곡선은 파란색 곡선은 수입 곡선이고 두 번째는 지출 곡선이다. 근데 수입의 정점은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수입의 정점을 찍지만 지출의 정점은 50대가 넘어서야 지출의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끝에 화살표의 파란색 화살표의 끝을 보면 제로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출 곡선은 제로가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를 다닐 때는요, 저도 그 전에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하고 그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에도 보면 그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거고 이 배웠던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남자들의 평균, 남자의 연령별 평균 연봉을 보면요. 남자들이 조금 더 높아요. 여자들보다. 평균 연봉은 약 4,875만 원입니다. 중위값은 3,972만 원이고요. 남자는 40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50대 초중반까지고 5,045만 원이 중위값을 볼 수 있고요. 그때부터 다시 줄기 시작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수입의 정점을 보면요. 상위 75%라고 해도 7,700 아니면 7,800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 연령별 평균 연봉을 보면 여자는 평균이 3,300만 원입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중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중반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이제 아메이를 하시는 리더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생활 이제 막 하신 분들 대부분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 잘하면 되지, 시집 잘 가면 되지, 그 다음부터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가정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대기업에 계속 다니면서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홀벌이, 외벌이 가정의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30대 중반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한다.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 아이들은 이제서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큰 돈이 들어갈 때 나의 소득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 힘들어지죠. 매일 먹던 외식, 뭐 자주 하던 외식, 자주 놀러 가던 거,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대기업 연봉을 찾아보고 나서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주는구나, 얘네들.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을 따지면요, 약 8,300만 원이랍니다. 이제 평균이 8,300이고요.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많이 받아요. 근데 적게 받는 데도 있고,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삼성증권이라네요. 1억 3천만 원.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직원의 근속연수는 11년밖에 안 되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가장 큰 불평, 불만이 뭔지 아세요? 유리지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연봉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알면 상관없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라에서 알고 있다. 난 네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세금을 부과시킬 거야. 라는 거죠. 소득세율표예요. 그래서 2021년 소득세율표에 보면 1200만 원 이하일 때 6%밖에 안 내요. 근데 1200에서 4600일 때 15%, 4600에서 8800일 때 24%, 8000에서 1억 5천까지는 약 35%의 세율을 뗍니다. 어마어마하게 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약 4,700이었고 대기업 평균 연봉이 8,800이었다. 8,300 이 정도 됐잖아요. 근데 1억을 넘는 대기업 연봉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득 세율 구간을 보니까 24%에서 약 35%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24%에서 35%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 연봉 1억 괜찮아. 1억 좀 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한 연봉 한 8천? 한 9천 정도 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봉 1억 소득자의 실수령액을 보면요. 이 세금을 빼고 실수령액을 보면 약 5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봉 1억, 와 대단하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 이거 그 돈 다 어떡하지? 어디다 쓰지? 이런 사람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빼고 나면 약 58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 돈을 받고 사람들은 밖에서 얘기해. 나는 연봉 1억 정도 돼. 나는 5천인데, 너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왔죠. 노동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게 소득이 되는 거예요. 노동과 시간의 곱셈의 함수. 합셈, 더하기의 함수가 아니에요. 곱셈. 곱셈이란 건 뭐냐면 한쪽 사분면이 0이 되면 결과물은 0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0이면 근로소득은 0이 되고요. 시간이 제로면 근로소득은 제로가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근로소득은 제로가 되는 거고 나는 정말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근로소득은 뭐예요? 남의 회사에 남이 갖고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오너는 따로 있고 나는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오너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은 제로가 된다. 요즘에 50대 때 은퇴를 하고 명퇴를 하고 제2의 인생 뭐 이러면서 제2의 잡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이제 카페나 뭐 어딜 이런 데 보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계속 거기서 취업 준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데 50대가 넘어서 다시 재취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는 더 없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자의 착각과 기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죠? 근로소득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 저축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믿는다. 또 하나 어떻게 생각해? 남들도 다 똑같다. 응? 남들도 다 똑같으니까 뭐 나도 이렇게 살고 쟤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는 이 친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나마 얘보다 나아.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직도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근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은 충분히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왜? 근로소득의 구간이 길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65세, 70세까지 일을 하시고 75세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상가집을 갔는데 돌아가신 뭐 고인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75세, 80세 그러면 호상이네요. 그래도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75세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깝다. 80세에 돌아가셔도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금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금소득 정의.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우리가 근로소득을 계속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 국민연금이라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월 요율표를 이렇게 봤더니요. 한 달에 9만 원씩을 30년을 냈을 때 52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최대 45만 2,700원을 매달 30년을 내면 113만 6,67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냈는데 원금보다 많이 주니까 괜찮네.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물가 연동은 얼마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선 토론에서 나왔었죠. 연금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연금 중에 가장 큰 연금이 군인연금이었어요. 군인연금 이런 게 지금 가장 큰데 군인연금도 손대기 시작할 겁니다. 소방관들 연금, 경찰 연금, 공무원 연금, 모든 공무원 연금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시점도 이제 62세에서 65세로 넘어갔죠. 앞으로 우리가 받을 때쯤이면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현재 227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평균은 약 55만 원. 한 달에 55만 원 받고 사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227만 원 받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금 제도가 뭐 유럽이나 그 선진국 이런 데보다는 못 따라가지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하지만 뭐 227만 원. 내가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을 때 아니면 아이들은 이때 다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227만 원 받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이 다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크죠. 남성 평균이 254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답니다. 여성 평균이 270만 원. 만약에 두 부부가 공무원이다. 그럼 괜찮아요, 솔직히. 솔직히 괜찮아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으면 두 분이 좀 사실 수 있죠. 하지만 공무원들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소득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뭐예요? 내 퇴직금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20년, 30년 근속하고 나서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중에 일을 못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지금 악착같이 아끼는 건 좋아. 하지만 이거 갖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연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연금이 확장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로소득의 확장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상위 75%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작은 금액을 갖고 얘기하면 야 나는 이 정도 받는데 너는 이거는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로소득자의 상위 75%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0대 때 어느 정도 받느냐고 나오면요 약 2,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나면 그 표에 보면 50대 때 약 7,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약 수치적으로만 제가 계략적으로 따졌을 때 약 3배의 상승 및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의 함수가 들어가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저는 예전에 토목 설계를 했었어요. 제 전공은 터널 설계. 얼마 전에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안경을 쓰고 나왔잖아요. 안경을 쓰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안경 쓰면은 꼭 공대 출신 같아. 제가 그랬어요. 아빠 공대 출신 맞아. 제가 아메이를 하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제가 계속 아메이만 했었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었나 봐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2000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2001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연봉이 1,8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이었고요. 10년이 넘어서 제가 아메이를 전업할 시점에 그때 연봉이 한 4,500, 5,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 2배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30년을 근무하니까 한 3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여 년 근속 이후에 내가 근로소득을 하는 동안에 국민연금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내고 나서 이때 소득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금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도 좋은 케이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좋은 케이스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확장은요. 체감할 상승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1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될까? 구름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30년을 벗는데 내가 10년만 받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을 받으면 또 땡큐 하겠죠. 하지만 113만 원에서 그닥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을 받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안 오를 줄 알았더니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1년에 얼마씩 올라? 한 10,000원 정도 올라요. 1년에. 이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화되고 있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메이 소득은 뭘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근로소득, 연금소득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아메이 소득은. 아메이 소득은 어떤 소득이냐면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50대, 60대가 돼서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아메이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어요. 또 무한하게 확장 가능하다는 거죠. 근로소득은 내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배, 4배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아메이 소득은요.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요. 또 매달 증가시킬 수 있고 평생 상속 가능합니다. 또 어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노 리스크가 없죠. 우리가 아메이에서 정말 우리가 수입을 좀 더 초기에 확장시킬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준 게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앞서 이제 정은혜 리더님께서 남은 7개월 동안에 내 3명의 주자를 잘 찾아서 이 3명의 주자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내가 성장을 시키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컨셉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예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는요. 본인이 15% 이상 달성하고 하위 6% 이상 달성한 3개 이상의 레그를 후원했을 때 내가 받는 보너스의 약 30%를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의 확장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올 회계연도를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3명의 주자가 됐든 4명의 주자가 됐든 5명의 주자가 됐든 열심히 기존에 했던 파트너들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만들어서 9월 달부터 내가 1,000만 원을 넘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브론즈 빌더의 보너스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그 조건을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A, B, C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전체 그룹이 내 그룹 전체가 1,000만 포인트를 했을 때, 그리고 A그룹이 300, B그룹이 200, C그룹이 120, 나머지 사이드로 해서 전체가 1,000만이 있을 때, 두 번째 예시는요, 전체가 1,100을 했을 경우, A가 400, B가 200, C가 150. 세 번째, 전체 그룹이 1,200, A가 400, B가 250, C가 150. 네 번째, 전체 그룹이 1,300만. 1,300만을 도전하는 분들은 뭐예요? 여행을 같이 도전하시는 리더님들이세요. 여행을 같이 도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가 400, 두 번째가 250, 세 번째가 2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원 했을 때 후원상은요, 약 239만 5,800원이 나와요. 이제 제 BV까지 다 계산해서 제가 금액적으로 나온 겁니다. 천만 원 했을 때 약 후원상이 239만 5,800원. 근데 브론즈 빌더까지 혜택을 받게 되면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약 71만 8천원이 나와요. 그럼 합계가 내가 SP를 내고 브론즈 빌더까지 달성을 했을 때 약 311만 4천원이 나옵니다. 괜찮죠? 한 달에 300만 원.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이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근로소득자들은요, 나는 연봉 얼마야? 세금 빼기 전에 걸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1,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도전했을 때 후원상은 2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왜 금액이 작아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그룹이 15%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내 캐시백은 후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69만 원이 나고요. 대신 1,100이 넘어갔기 때문에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가 나옵니다. 퍼포먼스 플러스가 36만 3천 원이 나와요. 합산하면 33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괜찮죠? 세 번째, 1,200만 원 했을 경우에 후원상은 245만 원이 나오고요. 브론즈 빌더가 73만 5천 원, 퍼포먼스가 39만 6천 원, 합산해서 358만 원이 나옵니다. 358만 원 12달 곱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 돼요. 세금까지 포함되면 더 크죠. 네 번째, 1,300만. 내가 여행까지 도전하고 내가 성취를 하고 있어. 그럼 후원상이 272만 원이 나오고요.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81만 6천 원. 퍼포먼스 플러스가 42만 9천 원에서 396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괜찮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누가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거를 12달,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유지했다고 보면 첫 번째 조건에는요, 연간 총 캐시백, 위에 있는 월 캐시백을 12달 곱했을 때 3,700만 원이 나오고요. PT 핀 보너스 250, 파운더스 PT 500,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일시불로 나오는 1,437만 원, 최종 보너스가 5,900만 원이 넘어갑니다. 5,900만 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령, 연봉 1억 정도에 받는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이 한 달에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나온다고 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쵸? 1,100일 경우에 연간 총 캐시백이 4천만 원이 되고요. PT 250, 파운더스 PT 500, 퍼스널 그룹 성장이 1,380만 원, 합산이 6,100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이 1,200만 원일 경우에 6,500, 1,300일 경우에 7천만 원이 넘어가요. 여기에서 있는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조건에 맞추시겠습니까? 그건 리더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대로 열심히만 하고 열심히 이 목표를 잡고 뛰시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다이아몬드 가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9월 달부터 1,000만 이상을 만들어내고 파운더스에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소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즉 1월부터 8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은 끝났죠. 8월 달부터 A65 지중해 크루즈를 위한 도전을 준비하시면 7개월의 미라클을 믿고 도전하시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2022년 9월 달에 올해 9월 전까지 내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 8월이 됐을 때 파운더스 PT를 마감하시잖아요. 그럼 5천에서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확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율이 5배에서 6배의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다시 8월 달까지 나랑 똑같이 했던 리더들을 찾아서 이 친구들을 똑같이 파운더스 PT를 만들게 되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됩니다. 그럼 약 8천에서 1억 정도의 소득이 나와요. 불과 2년 사이에 소득은 8배에서 10배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30년 만에 3배에서 4배 성장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도전하고 목표 잡고 뛰시면 충분히 8배에서 10배 그 이상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게 아메이 소득입니다.
5천에서 6천만 원의 소득의 경우 대기업 평균 또는 근로자 최고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PT만 돼도. 이거 어려워 보이시죠? 그럼 좀 더 다르게. 제가 2010년 6월 달에 처음 사인을 하고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A50주년 임명부를 보여주셨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 다녀오시고 2010년에 저희 집에 오셔서 A50주년 임명부를 보여주시고 제가 그때 꿈꿨어요. 와, 나도 여기 올리고 싶다. 근데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A70이 남았죠. A70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2028년 9월 달까지, 2028년 8월이죠. 8월 달까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플랜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22년 9월에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8월 달까지 우선 파운더스 PT 가시는 거예요. 우선 파운더스 PT. 그 다음에 2025년 8월까지 뭘 가셔야 돼? 2026년 8월 달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세요. 원래는 2024년 8월 달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면 지중해 가는 거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근데 그게 너무 버거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늘려서. 그러면 A70의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갑시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스타트해서 내년 8월까지 파운더스 PT를 하시고 2026년 8월 달까지 파운더스 PT 하시고 3년 동안에 잘 또 만들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연봉 1억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2028년 8월 달까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면 연봉 1억에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6년. 앞으로 6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리더님들이 정말 마음에 품고 움직이시면 이거보다 더 큰 성장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위너스의 시스템대로, 위너스의 홍진희, 김정수 리더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대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 파트너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고 하다 보면 이거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소득이 있잖아요. 근로소득에 뭐가 들어가? 플러스 아메이 소득이 들어가는 거고 연금소득에 플러스 아메이 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근로소득 언젠간 제로되고 연금소득 확장성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뛰기 시작하면 근로소득에 아메이 소득이 들어가고 연금소득에 아메이 소득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A60 제가 2012년 1월 달에 저도 전업하고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2018년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6년 만에. 제가 한 거 그대로 A70에 대한 도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메이사 어느 분들이 잘하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낮에 혼자 있는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가정, 생활용품, 생필품 누가 사? 여자분들이 사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 다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표 잡고 꾸준하게 진행하다 보니 저 말고 나은 저희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 파트너들과 같이 마음을 합쳐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왔던 겁니다. A60 분명히 10년 전에 저도 A50 타이틀을 보고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이 저도 이루어졌던 거죠. 2018년에 9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2019년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그때 다녀왔던 사진이에요.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이렇게 같이.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리더님들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그죠? 마이클 잭슨 기념관도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끝나고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LA 관광하고 샌프란시스코 관광 따로 하고. 이거는요, A60 어치브, 미국 어치브에 저희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라스베가스 판넬 그 밑에 이제 위너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그때 같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신팀 사진이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님들이 다 다이아몬드예요. 리더님들도 지금 내가 비록 보이는 건 없을지도 몰라도 믿고 도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홍진희 김정수 리더님 A60이라는 이 임명부 아에 6번째 올라가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신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박준선 리더님을 따라서, 그리고 각자 리더님들의 스폰서님을 믿고 손을 잡고 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아니면 아이가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한테 무슨 재밌는 일이 발생되면 아이는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면 절대 손을 놓지 않아요.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분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스폰서님 손 꼭 붙잡고 열심히 진행하시면 A70 인명부의 위너스의 리더님들이 모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시고 계속 매진하시다 보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